오늘은 누군가의 무례함이 독처럼 몸에 퍼져서 하루 종일 그저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날이기도 하네요. 특별히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누군가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 짧은 눈빛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온종일 당신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이것을 그저 기분 나빠 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영토의 무단 침범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당신이라는 고유한 공간에 타인이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와서 흙탕물을 묻혀놓은 상태. 그 불쾌함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아가 생존하기 위해 보내는 가장 정직한 경보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날 그 사람의 무례함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 사람도 뭐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오늘 너무 예민한가? 라면서 자책의 굴레로 나 자신을 밀어넣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어떤 위로도 타인에 대한 이해도 모두 내려놓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어질러진 감정의 무게를 재보고 제자리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어디로 새어나가고 있는지, 그 균열의 지점은 어디인지 차갑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무례한 존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상대방보다 더 무례해짐으로써 나를 방어하거나 혹은 끝까지 예의를 지키면서 혼자 삭혀 버리기도 하죠. 더 밀어붙여 보자니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 같아서 혐오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예 놓아버리자니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오르기도 하죠.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당신을 망설이게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아한 나라는 이미지가 붕괴되는 것에 대한 공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계의 소음이 일상을 뒤흔드는 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그 예의가 때로는 무례한 사람에게 나를 계속 공격해도 좋다라는 승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인내가 아니라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라는 거죠. 그 선택의 유보는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계속해서 갉아먹게 됩니다. 무례한 사람과 절교를 한다는 것이 소리를 지르면서 인연을 끊어내는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의 장부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0이라는 숫자로 수렴시키는 처리 중의 하나입니다. 감정적인 폭발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우리 인생에서 제거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우아한 절교의 시작인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 무례함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유독 그 사람의 말은 당신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될까요?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중요한 타인의 범주에 배치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당신의 저울이 그 사람의 평가를 너무 무겁게 측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던진 무례함은 사실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열등감과 무질서가 밖으로 새어나온 것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거를 수거해서 방 한가운데 놓아두고
그게 왜 여기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정은 나약함이 아니라 나의 경계선을 다시 그려야 한다는 내 마음의 시스템의 신호일 뿐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가 웃으며 넘길 때마다 그들은 경계선을 조금씩 더 안으로 밀고 들어오죠. 이때 발생하는 답답함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내 감정의 자원을 배분하지 말 것,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에너지를 내어주지 말 것. 이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부여했던 나의 에너지, 나의 의미를 다시 회수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절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그 단어의 큰 무게에 눌려버리게 되죠. 하지만 진정한 절교는 그 사람의 말에 더 이상 아무런 감정의 파동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비난도, 분노도, 원망도 일어나지 않는 무색무취의 상태가 바로 절교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어떠한 의미가 없어지고 나에게 에너지를 가져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저 나의 인생이라는 풍경 속에서 그 사람은 아주 먼 산이나 돌덩이처럼 배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의 재배치이기도 한데요.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무례한 사람에게 더 이상 나눠줄 에너지는 1g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감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배치를 해야 할까요? 우아하게 거리를 두는 연습은 우리의 언어를 건조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이 무례한 경계의 침범을 시도할 때 우리는 마음속 저울을 꺼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중요한 인물 카테고리에서 소음 카테고리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그저 관찰자가 되는 것뿐이죠. 소음을 관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자신의 열등감,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어의 필터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 말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이 문장들은 우리의 감정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무례함이 우리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방어벽입니다. 우리의 반응은 점점 느려지고요. 눈빛이 서늘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해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아한 절교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그 사람을 떠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향해서 어떤 화살을 쏘든 우리가 그 자리에 없다면 화살은 허공을 가를 뿐인 거죠. 우리의 존재를 그 무례함의 사정거리 밖으로 다시 재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했던, 당신을 지치게 했던 그 사람의 무게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 역시도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저 그 사람을 당신의 관심 밖으로, 우리의 일상 밖으로 아주 우아하게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무질서한 타인의 감정에 우리의 질서정연한 하루를 절대로 양보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관계장부에서 그 사람의 페이지를 조용히 찢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요, 우리가 좋아하는 향기, 우리가 아끼는 문장, 혹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정적을 대신 채워넣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무례함을 견디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평온을 설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태어난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의미 없는 소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만의 맑은 공기를 찾고 호흡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감정 재배치는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감정은 재배치가 되셨나요?